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까지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서방의 무기 지원이 확산되고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기존의 그 미국과 서방의 입장은 이제 자신들한테 제공받은 무기를 가지고 예. 방어 이외의 목적, 다시 말해서 러시아 그 본토까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네. 신형 무기들까지, 특히 미사일들까지 이제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제 해제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지금 러시아로서는 이제 그 내년 1월에 들어서는 네.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이 정전 또는 종전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 하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이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은 대부분 탈환을 하고 돈바스 지역에서의 그 이 점령 지역을 조금이라도 확장한 상황에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거나 휴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이 의도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서방이 여전히 지원을 계속할 거다라는 이제 그 이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와 그 타협을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그 당선인의 그 구상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반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제안했던 무기를 지원했던 것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동안 제안했던 무기 체계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쪽에 있는 예. 지금 작전 지역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수준에서 전선을 고착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대인 지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을 했는데 이게 기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기존에 그 이미 대인주례 같은 경우에 특정 그 비인도적인 재래식 무기, 즉 네. 민간인 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레지메에 의해서 뭐 CCW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사용이 금지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몇몇 특수하게 네. 필요한 상황들, 한반도가 대표적인 예. 경우죠.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대인주례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동의를 해왔는데 지금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하나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뢰라는 것은 전선을 넓히거나 공격용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인지뢰까지 사용했다라는 건 아마 러시아의 지금 현재 공세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키우 지금 그 쿠르스크 네. 지역 자체를 완전히 러시아가 다시 밀어붙여서 탈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점령 지역을 확대할 그 의도로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본 거고, 네, 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급해졌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하죠. 네, 이에 이제 러시아는 반격이 임박했다라는 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직후에 러시아가 이동식 핵 방공호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로 보세요? 네, 그 핵사용 교리를 지금 이제 변경을 했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핵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가지고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교리가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한 국가하고 연합해서 또는 이 연계해서 러시아를 공격했을 경우 비록 비핵 국가라도 핵무기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교리 개정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동식 핵사용 방공호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빈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쓸 수도 실제로도 있다라고 사용할 지금 얘기하는 가능성이 겁니다. 높다고 보시나요? 예. 아. 네, 또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휴전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가능성 있는 얘기로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물밑 그 접촉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푸틴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제는 종전이나 정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이후에 지금 숨가쁘게 전원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1월 이후에 종전 정전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그때까지 최대한
이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 종전 또는 정전 협정에 나서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관건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의 평화 협정 논의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은 현재 같은 이 동남부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 그리고 이 강제 병합 지역을 그대로 내준 상황에서 그 전쟁이 네. 휴전 상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결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상당한 이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정치적인 생명도 완전히 지금 상당히 위태롭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조건을 상당히 뒤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한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동의가 없이는 지금 그러니까 뭐 서방에 사용된 무기들 다 사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기 행정부가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정전이나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저지해 보겠다라는 지금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북러 밀착 관계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기 추가 수출 사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군 개입이 우크라이나전에 미칠 영향, 또 우리나라의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미칠 영향, 여기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도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조기에 종전되거나 정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러 밀착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북한의 이제 기여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만약에 종전이 조기에 이루어져 버리면 그동안 공들인 게 어떻게 보면 무산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도 북한 덕에 유리하게 전쟁이 종결됐다라는 걸 최대한 그런 인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먼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경제 지원, 이 기여의 대가로 가능한 많은 경제 지원 또는 군사적인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이끌어내겠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향후에 뭐 트럼프 이기 행정부하고 미국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러시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짧게 추가로 여쭤볼게요. 종전 협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북러 관계 밀착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마 미국 협상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데 트럼프 이기 행정부 같은 경우 과거에 2018년에 그 당시 미국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러 밀착도 뭐 이 미러 간의 접촉이나 이걸 통해서 수위 조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북러 밀착이 이렇게 급속히 이루어진 원인이라는 것이 양쪽 다 급하고 절박했거든요. 그 동기가 갑자기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땐 2025년 한 해에는 네. 북러 밀착의 현재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